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뉴스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점에 샀나 후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연말에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100만 대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만약에 발표하는 순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많이 빠졌죠. 휴머노이드 관련 테마가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반대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저점 매집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진짜 모멘텀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터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대차 공장에서 이제 POC를 할 거고, 또 테슬라도 옵티머스 양산할 거고, 이게 다 이제 연말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모멘텀이 터지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을 어느 가격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가격에 사야지 좋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저와 함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휴머노이드 투자 전략이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올해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언제부터 터지는지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각 분기별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진행상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계속 있을 거고, 1분기 실적 발표 4월달에 있겠죠. 3월 말에.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리고 2분기 이럴 때마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이 현대차도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아마 주가는 반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오르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시 빠지겠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할 거고요. 그래서 진짜 큰 상승은 언제 올 것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연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현대차 공장의 POC 실증 작업을 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겠고요. POC가 뭐냐면요, 이 로봇 현대차가 만든 아틀라스가 현대차 공장들, 해외 공장에서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이런 부품을 나르는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검증을 성공하게 된다면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양상 단계에 들어가겠죠. 진짜로 반응하는 거는 이때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게 진짜 굴러가는 거구나 라고 확인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2분기에 이제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양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1, 2분기 때 옵티머스 3세대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면 주가가 반응은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양산이잖아요. 그래서 양산에 대한 부분, 즉 연말이 되면은 본격적인 랠리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총매가 폭발하는 구간이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가 횡보할 겁니다.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리스크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저가 공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과거에 배터리나 LCD, 디스플레이 이런 시장을 잡아먹었던 것처럼 빠르게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 제품이 막 1억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중국은 막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이제 싸게 내놓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휴머노이드도 중국 쪽에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돌 수가 있겠고, 이런 게 주가의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전기차, 디스플레이랑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국방과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써도 이제는 크게 상관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봇은 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쓰던 중국산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 엄청 무섭죠.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면요, 이만큼 무서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성, 그리고 브랜드가 더 중요한 산업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 공장, 인프라 이런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중국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클릭 한 방에 이 로봇들이 바로 이 적국의 스파이로 바뀌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의 저가 공세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한테 모든 시장을 다 뺏기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소형 자재라든지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인정은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이제 핵심 부품들 뭐 AI 칩이라든지 구동 시스템, 센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안보가 중요한 부품일수록 검증된 기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내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죽는 기업, 그리고 그 외에 우리만의 고유 브랜드를 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성장하는 기업, 이렇게 명확하게 갈릴 거고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형주, 그리고 검증된 기업, 그러니까 기술이 검증된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테마주는 리스크가 이제 큰 구간으로 들어선다. 물론 지금은 급등락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옥석 가리기 구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 수 있느냐, 어떤 구간이 좋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원픽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 현대차를 보실 때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밸류 이하로만 떨어지면 싸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밸류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PBR 1을 보고 있습니다. PBR 1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동차 가치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PBR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부 가치만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장부 가치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이하로 빠지면 이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구간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BR 1이 얼마냐 했을 때 43만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차한테 밀린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은 현대차가 이번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뀔 때 당연히 저가가 오겠죠.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다? 43만 원 얘기고요. 설마 43만 원까지 빠질까? 지금 48만 원인데 하는데 최근에도 4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면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는 것도, 비싼 종목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시점을 포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만 보면 아쉽죠? 현대차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HL 만도, 예전에 이제 한라 만도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고요.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LH 만도 같은 경우에도 본업 자체는 쌉니다. 지금 26년, 27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구간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언제가 더 싼 구간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것도 PBR 1, 휴머노이드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온전히 자동차 가치만 받을 때가 PBR 1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바로 얼마다? 52,000원인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만도 같은 경우에도 5만원대 초반이 오면 편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HD 현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현대 로보틱스 상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회사의 지분을 한 80% 정도 들고 있고요. 대략 상장가는 7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분 가치가 5조에서 8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은 지금 지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 조정 속에서도 잘 버티는 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거든요. 로보틱스 가치 말고도 중공업, 조선 밸류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사셔서 더 비싸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찬스가 올 겁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 있게 된다면, 많이 빠진다면은 이 과거에 매물대 구간이었던 요 구간 한 20만원대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럴 때 요 종목도 잡아 가시면 좋겠고, 단순히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의 3분의 1을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이 기업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현대계열 쪽 로봇들만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검증된 기업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현대 쪽이다 보니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옵티머스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옵티머스도 왜냐? 연말에 양산을 하니까.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 주에서는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자동차나 로봇에 들어가는 다이캐스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한 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겠고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에 실제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납품을 한 기업이겠고요. 다만 상장하고 나서 VC 쪽에서 이제 오버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행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행은 보통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이 옵티머스의 모멘텀을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부품 수주를 10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대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양산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늘어난다? 100만 대까지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이 100억이 10배,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대가 양산을 하게 되면 지금의 100억의 이 로봇 매출이 10배,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로봇 관련 매출액이 5천억, 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야 되냐? 그래, 뭐 VC 쪽 물량 나오고 나서 사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가 몰려 있었던 요 17,500원 구간, 요게 이제 61선을 터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17,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간다. 앞으로의 매출 성장, 그리고 옵티머스와의 연관성, 그리고 연말 옵티머스 양산 일정까지 봤을 때 요 구간까지 빠진다면은 굉장히 리스크 대비 업사이드가 충분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빠진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뉴스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아무래도 1월달 초보다는 많이 식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점에 샀나 후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연말에 현대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100만 대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만약에 발표하는 순간, 그 순간 이 현대차, LH만도, 한라캐스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불안하고 빠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리고 이럴 때 모아간 사람만이 연말에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43만 원 아래에서, LH만도는 52,000원, 한라캐스트는 61선 깨면 이 가격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 매수의 관점을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로봇 관련된 뉴스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이런 좋은 정보들 계속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